안녕하세요. 개 알려주는 남자 수의사 이세원입니다. 오늘은 수의학 각 분야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는 베터뷰 코너입니다. 오늘은 야외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리덴 동물치과 병원의 조희진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배경 아래 촬영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치과 관련해서 네. 많은 고민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보호자분들께서요. 네. 또 전문가 선생님이시니만큼 좋은 정보 많이 전달 부탁드리고요. 네. 원장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담 리덴 동물치과 병원 조희진 수의사입니다. 저는 수의사 면허와 치과의사 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청담동에서 동물치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제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만 접했었는데 네, 치과 의사와 또 수의사 복수면허 가지고 네. 계시잖아요. 지금은 이제 동물치과 쪽으로 하시게 되었는데 네. 지금 하고 계신 리덴 치과 소개도 좀 부탁드리고 네. 어떻게 하다가 이제 치과 의사와 수의사 복수면허를 네. 가지게 되셨는지. 네. 제가 처음에 수의과 대학을 먼저 나와서 수의사 자격증을 따고 또 뭔가 공부를 사실 더 하고 싶어서 치과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치과 대학에서 모든 장비라든지 재료가 동물들에게서 실험을 하거나 적용을 한 뒤에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을 보고 나서 그러면은 거꾸로 그런 것들을 또 동물에게 필요한 것으로 만들어서 동물에게 혜택을 주고 싶은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치과, 동물치과 진료를 병행을 조금씩 하다가 6년 전에 제 병원은 동물치과 병원으로 오픈하게 되었고요. 지금 병원은 일반 진료는 하지 않고 있고 치과 위주로 진료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이 계시는 수의사 선생님께서 마취 전문 수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노령 동물이 주로 오고 있습니다. 노령 동물에서 마취도 필요하니까. 맞아요. 그죠? 그럼 원장님께서는 사람 쪽으로는 얼마나 좀 일을 하셨던 거예요? 제가 사람은 한 10년 10년. 했고요. 어. 동물은 사람을 좀 하다 시작해서 진료로는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네. 정말 이제 경력이 뭐 사람도 그렇지만 동물도 네. 엄청 길게 네, 보셨던 건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동물치과라 하니 이제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것 네.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사실은 치과 진료를 보고 있지만 깊이 있는 진료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원장님 병원에는 아무래도 이제 치과 전문이다 보니 네. 가장 많이 오는 어떤 3대 질환이라 해야 될까요? 네네네.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가장 많이 오는 거는 아마 예상하실 것 같은데 치주염으로 제일 많이 치주염. 오고요. 두 번째로는 치아 파절로도 많이 옵니다. 파절. 치아 파절은 다른 수의사 선생님들께서 리퍼를 해주셔서 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고양이 구내염이 많이 나요. 네. 그렇게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선 병원에서 못하는 부분들까지도 해주고 계시다 보니까 네. 뭐 말씀해주신 리퍼 네. 환자도 많이 오고 아니면 이제 찾아서 오시는 분들도 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강아지 고양이에서도 정기적인 네. 치과 검진 필요할까요? 네, 필요합니다. 사람이랑 마찬가지고요. 사람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마다 치과 검진을 하고 있고 1년에 한 번 이제 보험 스케일링이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강아지들은 그런 보험 체계는 없지만 사람이랑 똑같이 양치만 잘 된다면은 치과 검진 6개월마다 평균적으로는 그래요. 물론 6개월마다. 양치가 안 된다면 더 짧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뭐 기본적인 어떤 신체 검사나 이런 부분일까요? 치아를 육안으로 일단 보는 거죠. 음. 육안으로 보고 치석의 양이라든지 입냄새의 정도라든지 혹시 뭐 염증이 있는지라든지 보고 만약에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면 마취 후에 치과 방사선을 찍고 엑스레이를 찍는데 그거는 6개월마다 하는 거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평균적으로는 저희 내원하는 강아지들은 한 2년 반 정도마다 스케일링을 하는 것 같아요. 2년 반 2년 반에 정도마다? 3년 정도 되면 한 번 정도 해요. 왜냐하면 노화에 따라서 양치를 잘해도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사람은 이제 충치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강아지, 고양이도 그럼 충치가 있나요, 원장님? 좋은 질문이신데 네. 왜냐하면 전화가 많이 오세요. 저 강아지한테 까만 점이 보이는데 이빨에 혹시 충치인가 걱정된다고 전화가 많이 오시거든요.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사람에 비해서는 그 빈도가 매우 낮은데요. 그 이유가 아마 아실 텐데 그 치매 pH가 달라요. 사람은 산성, 강아지는 그거보다 알칼리성이라서 산성인 환경이 아무래도 그 캐리어스가 잘 생기는 환경이라서 강아지는 좀 덜하고요. 또 하나
그 충치가 생기는 이유가 음식물이 아주 좁은 그루브 같은데 저류해서 생기는 건데 강아지들은 씹는 면이 사람에 비해서 별로 없어요. 그루브도 많이 없고 그렇죠. 그래서 충치가 생길 수 있는 이 환경이 별로 없어요. 좋은 거죠. 대신 치주염이 많죠. 알칼리성이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제 구강 환경 때문에 네. 충치는 생길 환경이 적고 네. 상대적으로 또 치주염은 많은. 그죠. 그럼 집에서 보호자분들이 네. 치아 관련 문제를 조기에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 보호자분이 제일 좋은 방법은 양치할 때 치아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깨진 데가 있나, 뭐 금이 간 데가 있나, 아니면 부어 있는 데가 있는지, 붉은 데가 있는지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진료를 해보니까 아주 중요한 게 또 입냄새더라고요. 왜냐하면 양치를 할 때도 치아의 가장 안쪽 부분은 안 보여요. 42개 치아가 있는데 제일 안쪽 부분은 사실은 벌려서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 좋아질 확률이 높은데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냄새로 알 수 있긴 해요. 그래서 냄새도 잘 살펴보시면 좋아요. 그러면요, 원장님, 구취 냄새가 네. 너무 나요. 네. 그럼 이거를 뭐 집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구취가 날 때 양치 횟수를 좀 늘리면 줄어들긴 해요. 이틀에 한 번 했다면 하루에 한 번으로 바꿔주시고 하루에 한 번 했다면 하루에 2번으로 바꿔주시면 냄새가 좀 줄어드는데 그렇게 조절이 된다면 가역적인 치은염이었고 다 되돌아왔다는 뜻인데 그렇게 해도 냄새가 계속 나는 경우는 치과 병원을 방문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권장하시는 횟수는 어떻게 돼요? 저는 하루에 한 번을 권장드립니다. 하루 한 번. 강아지들이 음식을 먹으면 이 치태가 플라그가 끼이잖아요. 그 플라그가 딱딱해지는데 2, 3일이 걸려요. 그래서 사실 이틀 정도 지나면 그 치태가 하얗게 백태처럼 있는 것이 돌처럼 딱딱해서 치석이 돼요. 그래서 이 치태가 치석이 되기 전에 양치질로 제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틀에 한 번, 많게는 하루에 한 번 정도 권유드려요. 그러면요, 보호자분들도 궁금해 하시던 게 얼마나 해야 되냐, 사람들처럼 뭐 3분 해야 되냐, 맞아요. 안쪽면 해야 되냐, 혀 해야 되냐, 네, 맞아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맞아요. 입천장도 물어보세요. 네. 입천장까지. 네. 그건 또 어떻게 좀 네. 의견을 주세요? 일단은 혀나 입천장을 사실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치아는 이제 안쪽 면이랑 바깥쪽 면이 있는데 치석이 많이 쌓이는 부분이 바깥쪽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씹는 면이 없고 뾰족뾰족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 넓은 면인 바깥쪽 위주로 양치를 해야 되고 핵심은 바깥쪽에서도 잇몸과 치아가 만나는 부위를 열심히 해주시면 돼요. 그 시간은 조금 애매한 게 강아지마다 치아의 개수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저희 정기검진을 오는 친구들은 올 때마다 어디에 양치가 안 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어떤 애기들은 어금니에 잘 안 되고 어떤 애기들은 딴 데 깨끗한데 송곳니에만 쌓이고 또 앞니만 쌓이는 친구도 있고 피드백을 병원에서 받는다면 양치할 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네. 그 양치하다 보면 또 피도 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네. 그 피날 때는 또 해도 될지, 또 하나는 칫솔이나 네. 뭐 치약 같은 걸 뭐 선택할 때 뭐 가이드라인 같은 게 좀 있을지요. 네네, 네. 네. 일단 피가 난다는 거는 잇몸에서 피가 난다는 거고 그쪽이 많이 막 아프고 불편한 건 아니에요. 저는 조금 부드러운 칫솔로 피가 나더라도 치태 부분을 제거해 주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은 원장님 진짜 일주일 그렇게 하니까 괜찮아졌어요 라고 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도 안 된다면 이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진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드러운 칫솔이 제일 좋고요. 애기들이 받아들이기 쉬우니까요. 치약은 사실 정답은 없어요. 대부분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이 애기들한테 안 좋은 게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써도 되지만 사실 안 좋은 게 없단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부작용이 있지만 효과적인 재료가 들어간 건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큰 역할을 사실 하지 못한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칫솔질을 열심히 하시는 거에 핵심을 두시면 돼요. 사실 마취가 안전하단 말은 하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100% 안전한 게 없어서 그래요. 원장님께서 특별히 뭐 네. 추천하시는 그저 장난감이나 뭐 그런 네. 덴탈 껌이 있을까요? 빠른 시간 안 마취 안에 끝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오히려 회복이 빠르니까 그럴 때 치과와 마취를 동시에 한다면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서